나중에 발도 찍어야 되나요? 평발이라고 이래서. 진짜네. 예? 예. 저 진짜 평발 있어가지고.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큐. 안녕하세요. 김범수 교수의 발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발이 아플 때는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무조건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답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좋은 줄 알고 샀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신발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발을 사랑하는 정형외과 의사, 족부 전문의 신발 명의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박재한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칭 족부 의사계 진해 박재한입니다. 벌레 지네. 네, 진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제가 신발을 하도 많이 사니까 진해처럼 발이 많아가지고 신발을 자꾸 이렇게 사모으는 거 아니냐고 해서 진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네. 그 신발이 몇 켤레나 있으시길래 그러세요? 운동화만 한 36켤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화만. 네. 근데 구두를 별로 안 신어가지고요. 거의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은 운동화입니다. 많으시네요. 자, 박재한 교수님은 발편한 세상의 열혈 구독자이시면서 제 직속 후배이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 저와 같이 발을 세부 전문으로 해서 더 공부를 하셨습니다. 김범수 교수님 발편한 세상에서 채널에서 정말 되게 원칙적이고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이제 권유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뤄주셔서 저도 제 외래나 아니면 입원한 환자분들에게 채널에서 이제 동영상 목록에서 찾아서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채널에 제가 직접 이제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족부 의사들이 신발을 볼 때 어떤 포인트들을 주로 이제 체크를 하는지 신발을 사는 첫 번째 기준은 아침보다 저녁에 사셔야 됩니다. 저녁이에요? 네, 저녁. 왜요? 아시면서. 교수님, 신발 명의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신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아, 명의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부끄럽고요. 제가 전형적인 평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아치가 평평하고 그리고 이제 평발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발바닥 아치만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뒤꿈치가 이렇게 X자 그렇죠. 모양으로 꺾여 있는 모양인데 제가 양쪽이 태어날 때부터 평발이 있었고 오른쪽은 조금 더 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업 특성상 좀 오래 서 있거나 뭐 외래나 응급실이나 회진이나 걷거나 서 있는 시간도 그렇죠. 많고 가끔씩 이제 뒤꿈치가 아프다거나 앞꿈치가 아프다거나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두 같은 것보다는 좀 편안한 신발을 조금 많이 신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은 거의 구두를 안 신고 운동화만 신고 다니고 있고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구두를 신었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4년 전에 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는 이제 운동화를 신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구두를 사고 그대로 지금 신발장에 고이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야, 결혼식 이후로 구두를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발이 많이 불편하시다는 뜻인데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군요. 실제로 신발을 많이 구입하기도 하시나요? 돈이 많이 드니까 다 살 수는 없고요. 그냥 퇴근할 때 집 근처에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이런 이제 운동화를 주로 파는 매장들이 있는데 주변에 가서 하나씩 신어보고 뭐 일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안에 있는 거 다 빼보고 막 눌러보고 신어보고 이러기도 해서 사진 구매하지는 않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건 사야겠다 싶은 것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취미 삼아서 한 번씩 그렇게 들러서 보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올검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신발이 이제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모두 다 이제 새까만 신발들을 저는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일단은 하나씩은 사보고 이거는 뭐 좋았다 나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 까만색, 올검. 네, 올검, 올블랙. 피부색에 맞춰서 올검.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최근은 요즘 이제 신발이 그냥 기능적인 목적을 떠나서도
약간의 예술품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정판 신발들이 이제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또 따로 형성이 돼 있고 운동화 매장 앞에서 노숙도 불사하는 사람들. 한정판 운동화는 더 이상 신발이 아니라 투자 상품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한정판으로 나오는 조던의 운동화는 출시 때마다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운동화를 구입한 뒤 중고 시장에 되팔며 재테크를 한다는 스니커 테크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다 제가 사고 싶지만 사지는 못하고 몇몇 응모를 해서 되는 것들만 이렇게 조금 모으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탈락이 많고 한 100번 시도하면 한 개 정도 건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100번을 응모를 하셨어요? 응모한 거는 거의 3, 400번 되죠. 아, 진짜? 네, 3, 400번 3, 400번. 응모를 했어요? 네, 네. 와,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응모할 정도면은 정말 신발에 대한 매니아신 것 같은데, 족부 전문의가 자기 발이 아파서 고른 신발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오늘 출연은 우리 박지한 교수님께서 우리 발편한 세상 시청자분들에게 본인의 신발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고 싶다고 해서 출연을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시리즈로 준비를 했으니까 발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잘 챙겨서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족부 전문의가 본인이 발이 아파서 고른 신발이라 그러면 그냥 그거 알려주시면 더 고민할 필요 없이 그거 사서 신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발의 모양도 다 다르고 뭐 걷는 모양도 다르고 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꼽 아래에 있는 하지 전체의 정렬이라든지 뭐 걷는 모습 아니면 그렇죠. 뭐 달리는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패션 취향까지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족부 의사들이 신발을 볼 때 어떤 포인트들을 주로 이제 체크를 하는지 발이 어디가 좀 불편하다든지 뭐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신발을 고르는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발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죠? 네, 신발을 사는 첫 번째 기준은 아침보다 저녁에 사셔야 됩니다. 저녁이에요? 네, 저녁에. 왜요? 저녁이 되면 발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발이 커져요? 네, 아시면서. 네. 아, 힘들다. 어렵다. 네. 보통 발 크기는 아침, 저녁으로 다르거든요. 아침이 조금 더 발 크기가 작고, 저녁에 발이 일반적으로는 붓는다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실 때는 오전에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인 그런 발 사이즈에 맞춰서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이제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또 신발을 고를 때 보통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어보는데 앉아서 신는 거랑 서서 신어보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신발을 앉아서 신어보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맞나?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발을 양쪽을 다 반드시 신어보시고 그리고 매장 안에서 저처럼 약간 소심한 분들은 조금 막 많이 신고 매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또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큰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매장 안을 좀 뭐 깡총깡총 뛰어보기도 하고 여러 번 걸어보기도 해서 내 발에 아니면 내가 걸음걸이에 이런 게 이제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양쪽 발 사이즈가 조금씩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신어보고 더 큰 쪽에 맞추는 게 좋겠죠. 네, 큰 쪽에 맞추는 게 좋고요. 발 크기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발 기준으로 맞춰보면 나중에 반대쪽 발이 이제 신발에 맞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발 기준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신발을 반드시 양쪽을 다 신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상하게 특히 여성분들은 신발이 작은 걸 신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발 사러 가면 매장 직원분들이 보통 신다 보면은 조금 늘어나니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신다 보면 늘어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딱 저희 부인 얘기거든요. 아, 그러세요? 백화점에 이제 같이 쇼핑을 하러 가서 이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기가 있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쁘고 사고 싶어하는 신발들이 이제 재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끔씩 이제 매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거는 조금 신다 보면 발 부분이 늘어나니까
조금 신어보세요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처녀 때는 그렇게 해서 신발을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저랑 이제 같이 쇼핑을 다니면서 제가 칼같이 다 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작은 신발을 사면 그게 그냥 이제 관상용으로 네, 보관하는 관상용으로 경우가 많은 거죠. 신지 네. 못하고. 늘어나기는 하겠지만은 뭐 제품마다 재질마다 이게 얼마나 그렇죠. 늘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니면 무조건 발이 편안하게 너무 쪼이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발의 뒤축은 어떤가요? 뒤축이 딱 맞으면 물집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여유 있게 헐렁한 게 좋은가요? 뒤축은 신발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뒤꿈치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딱딱하거나 쪼이거나 이러면 저희 다 뒤꿈치 까져가지고 그렇죠. 데일밴드 발라본 적 있잖아요. 뒤꿈치가 너무 헐렁하게 잡혀있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 무리를 하면서 계속 긴장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또 뒤꿈치라든지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뒤축이 뒤꿈치를 어느 정도 좀 잡아줘야 종아리 네. 근육이 편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확실하게 딱 잡아주고 기둥처럼 튼튼하게 아. 잡혀있는 신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그냥 딱 신었을 때 편한 신발 고르면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신발은 편하다, 이 신발은 불편하다라고 이제 편함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작용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누구나 알듯이 일단 내 발에 이 신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 맞는 신발. 네, 뭐 발의 길이, 발볼이 넓다, 발볼이 좁다, 발 뒤꿈치에서 발의 중간까지의 거리는 내가 남들보다 뭐 좀 긴 편이다, 짧은 편이다, 뭐 아니면은 뭐 발의 아치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 낮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평발이 있으면서 발이 약간 안쪽으로 꺾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양 때문에 뭐 걸을 때 체중이 어디로 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발의 무게입니다. 마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신발이 무조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등산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등산하실 때처럼 이제 좀 울퉁불퉁한 지면을 걷는다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바닥이 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고 그리고 충분한 무게가 있어야지 오히려 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편한 신발이라는 거는 이제 개개인의 발 모양 그리고 주로 이제 발을 쓰는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편한 신발이 조금씩은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용도나 환경에 따라서 편한 신발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신발의 재질이죠. 네. 뭐 요즘은 니트 같은 재질로 이제 신발이 이제 덮여 있으면서 가피 부분이 통기도 잘 되고 발냄새도 좀 덜 날 거고 내부의 온도도 뭐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뭐 눈이 오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더 뭐 고어텍스 같은 그런 기능성 이제 가피로 덮여 있는 경우는 뭐 단열성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지금 이제 봄이 되긴 했지만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신발을 신어도 발이 따뜻하게 네.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피해야 할 신발은 뭐가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아킬레스 건염 이런 뒤꿈치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첫 번째 기준은 부지혈반증 환자들은 기관식경증 환자분들은 발등하고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네. 분들에게는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충격 흡수가 잘 되도록 쿠션이 충분한 신발. 여기 딱 구부려지는 부분이 그렇죠. 지관신경증 있는 환자분들이 체중이 이제 뒤꿈치로 들면 저절로 앞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푹신푹신한 발볼이 넓으면서 뒤꿈치는 너무 높지 않은 신발을 신는 게